이제 30분인데 일단은 얘들 둘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A의 위치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A의 요 기울기가 속도다 맞지? 그럼 A 속도부터 파악을 해서 일단 충돌 후 모습 한번 가보죠. 음. 일단 A의 속도가 2m/s에서 출발할 때 그래프 기울기 확인하니까 2m/s에서 충돌하고 나서 1m/s 되네. 자, 그러면 일단 충돌 후에 전후로 속도 변화량 확인해서 질량비 확인한 다음에 B가 속도 어떻게 될지 확인하자 알겠지? 그러면 A의 속도가 마이너스 1, 충돌 후에 마이너스 1 됐으니까 B의 속도는 질량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속도 변화가 2배다. 이렇게 가져갈까요? 그럼 플러스 2. 그래서 얘는 정지였으니까 2m/s 된다. 알겠지? 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마찰면에 들어가서 A는 요만큼 들어가서 정지했고 B는 이만큼 들어가서 정지했다. 그 차이를 구하고 싶다 하네.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 일단 마찰력 일정하게 받으니까 두 물체는 무슨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하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한 물체의 이동 거리 알고 싶으니까 그냥 평균 속도 시간 써서 일단 마찰 구간 안에서 마찰력이 얘가 받는 마찰력이 문제 줬어 2뉴턴 얘가 받는 마찰력은 1뉴턴 그래서 요거 받아서 정지할 때까지 요거 받으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일단 2kg은 들어갈 때 1m/s 있잖아. 1m/s로 이제 마지막에 여기 가서 정지했을 건데 2kg인데 마찰력 2N 받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인데 1m/s로 들어왔으니까 정지할 때까지 얘는 1초 이동했겠네. 그러면 1m/s로 들어와서 정지했으니까 평균 속도 0.5로 1초 이동했으니까 얘의 이동 거리가 0.5m. 0.5m 와서 정지했다. 이거. 자, B도 마찬가지. B는 들어올 때 속도가 2m/s. 2m/s로 마지막 모습이 또 정지니까 평균 속도 1m/s로 B도 1kg인데 1N 받았으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가속도 마이너스 1로 정지시키려면 2초 걸리지 2초. 그러면 평균 속도 2에서 0이니까 평균 속도 1로 2초 이동했으니까 2m. 그래서 정지하고 나면 둘 사이 거리가 요거는 1.5m, 2m랑 0.5m 차이. 오케이. 그래 하면 되겠고. 1 찾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31번도. 자, 31번은 보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얘를 구성하면서 양쪽을 계속 충돌하게 만드는 거야. 자, 너비가 L이고 B의 크기는 무시하면서 충돌 전후로 속도. 처음에 B는 정지. 오케이. 자, 조금 다 읽었으니까 이제 키워보자. 자, 일단 질량 잘 줬고 속도 변화 우리가 질량 역수비로 할 수 있겠고 처음에 얘는 정지 상태. 그리고 A가 5cm/s로 와서 여기서 와서 충돌하겠지. 자, 충돌 전의 모습이 이제 왼쪽에서 와서 충돌하니까 우리 시계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리면 돼. 4m인 A가 속도 5cm/s로 와서 질량 M이 왔어요. 정지랑 충돌하는 상황. 자, 충돌 후에 A의 속도를 줬어. 이때 충돌했겠지. 충돌하고 나니까 A는 속도가 마이너스 2. 속도가 변해서 3이 됐고. 그러면 얘가 속도가 마이너스 2 됐으면 얘보다 질량이 4분의 1이니까 얘는 속도가 4배 많이 변하면 돼. 플러스 8. 그래서 얘의 속도는 3이 됐고 얘 속도는 8이 됐고. 무슨 충돌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충돌 전의 모습이 5로 가고 정지니까 다가가는 5다 맞죠. 근데 충돌 후에 보니까 3이 됐고 8이 됐으니까 얘는 또 멀어지는 5가 됐네. 그러면 충돌 전후로 상대 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충돌. 탄성 충돌이면서 뭐까지 보존되는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충돌이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충돌은 이렇게 일어났는데 두 번째 충돌 후에 모습을 보니까 A의 속도가 다시 복원됐다 맞지? 이런 거는 뭔가 보존이 되는 충돌이 때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계속 뭔가 반복적으로 보존되면.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면 두 번째 충돌은 이제 여기 A가 이런 모습에서 충돌했겠지. 충돌하고 나서 얘가 더 빨라 당연히. 그래서 얘가 빠르게 치고 가면서 얘도 가긴 가는데 결국은 이 반대쪽 벽에 충돌할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 충돌 상황은 A를 오른쪽에 그리면 돼요. 얘가 속도가 한 번 충돌하고 8이 됐고 앞에 있는 이 A의 다리에 얘가 3으로 가고 있으니까 충돌하겠다 이거지. 충돌하고 나니까 얘는 다시 5가 됐대. A는 속도가 다시 5가 됐다 했으니까 속도가 플러스 2 되면 얘는 또 똑같이 마이너스 8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정지하겠네. 그래서 뭔가 속도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니 D 옳은 것을 묻네요. 자, 줄이고 가보죠. 기억 3초일 때 B의 속력은 8cm/s이다. 3초일 때 지금 A는 속도가 뭐랑 왔다 갔다 하냐면 5에서 3 됐다가 다시 5 됐다가 이게 A야. 그 다음에 B는 속도가 0에서 8 찍고 다시 0 찍고 이게 B예요. 충돌할 때마다. 그래서 3초일 때는 얘가 속도 3일 때 물으니까 B의 속도는 8이 되다. B 속도 8 맞고. 자, L은 20cm다 하는데 요 L이 지금 얘 사이의 거리거든. 그러면 결국은 맨 처음에 충돌할 때는 여기 벽과 충돌했잖아, 맞지? 충돌하고 나서 얘는 속도가 8이 되고 얘는 속도가 3이 되면서 얘들 둘이 멀어지는 속도가 5가 됐어. 그러면 1초에 요쪽 다리랑 요 공이 1초에 5cm씩 멀어진다는 거잖아. 근데 얘들 둘이 그 다음에 충돌할 때까지 몇 초 걸렸냐면 4초 걸렸어요. 4초 걸렸으니까 왼쪽 다리와 공이 몇 cm만큼 멀어졌겠노? 1초에 5cm 멀어진다 했는데 4초 후의 모습이니까 20cm 멀어졌다 이거지. 그러면 얘랑 20cm 멀어지니까 여기서 충돌하더라 하는 거는 얘 거리가 길이가 20cm다. 그래서 20cm다 맞고 이거 충돌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초일 때와 5초일 때가 서로 같다. 어차피 B는 충돌 전후로 계속해서 속도 변화가 똑같잖아. 8 증가 8 감소 8 증가 8 감소. 그래서 언제 충돌하든지 얘는 속도 변화량 계속 8 겪으니까 거니까 충격량 같다 이거지. 1초 5초 다 같다. 가지고 또 질문 있으면 몇 문제 풀고 갈게요. 아니야? 다 했어? 그러면 다시 앞에 가봅시다. 우리 아직 요 단원은 덜 끝났거든? 요 페이지 22페이지 세물체 충돌 가봅시다. 문제로 바로 갈게. 자, 일단은 우리가 상대 속도 변화는 충돌 전후로 해서 잘 배웠잖아, 맞지? 우리가 요 스킬적인 부분이 이런 게 있었어요. 충돌 전에 뭔가 다가가는 속도 4였고 충돌 후에 멀어지는 속도 2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갔어. 얘들 상대 속도 변화 얼마? 6이 변했다 하고 이 6을 두 물체의 총 변화로 주는데 질량이 역수비로 역시 없다 맞죠? 요거까지 이제 두 물체 충돌인데 세 물체 충돌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물체가 세 개다 보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 거리? B와 C 사이의 거리다 맞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확인하면 누구 두 물체 사이에 B와 C 물체 사이에 상대 속도가 맞죠. 그러면 B와 C의 상대 속도란 거는 B 물체가 속도가 변하면 변할 거야. C 물체가 속도가 변하면 변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물체가 하나 더 있잖아. 자, 일단은 우리가 하는 거는 관통은 없으니까 A는 누구랑만 충돌할 수 있어. A가 B 건너뛰고 C랑 충돌할 수가 없어. A는 항상 누구랑? B랑. C도 항상 누구랑? B랑 충돌할 수밖에 없지. 근데 지금 우리한테 준 그래프가 B와 C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누구의 속도는 반영하는데 얘들 둘의 속도 변화는 반영할 거야. 근데 누구의 속도 변화는 반영하지 않아.
얘의 속도 변화는 반영하지 않아. 그래서 A, B 충돌하는 경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거야. A랑 B가 충돌하면 A, B의 속도는 변할 거야. 근데 C의 속도가 안 변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B, C 사이의 상대 속도니까 A, B 충돌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속도 변화만 반영한다? B의 속도 변화만 반영하는 거야. A의 속도 변화를 반영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B의 속도 변화를 바르게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충돌의 모습이 두 개야. 여기서 한번 충돌하는 것 같고 여기서 한번 충돌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 충돌은 B, C 사이의 거리가 0일 때 충돌하는 거 맞잖아. 그러면 이 충돌은 B, C 충돌 맞아요. B, C 사이의 거리가 0일 때 하는 충돌이니까. 자, 근데 여기 충돌은 B, C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도 충돌하는 거 보니까 B, C 충돌은 아니고 A, B 충돌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기울기 좀 확인해 보면 기울기는 2초 만에 12m 따라잡혔으니까 다가가는 6m/s 상황. 2초 만에 8m 멀어지는 거 보니까 멀어지는 4m 상황. 4m/s 상황. 그 다음에 3초 후에 6m 멀어지는 거 보니까 멀어지는 2m/s 상황. 자, 여기서 요 변화는 요 충돌로 변한 거지, 맞지? 그러면 B와 C가 우리가 보고 있는 B와 C가 충돌에 참여했으니까 B 변화, C 변화 다 합해서 얼마나 거야? 10이란 거죠, 10. 자, 근데 여기서 요 변화는 멀어지는 4에서 뒤바뀐 건 아니야. 멀어지는 4에서 멀어지는 2 됐으니까 얼마 변한 거야? 2 변한 건데 요거는 오로지 누구만 변해서? B만 변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지? 그러면 요 충돌로 B가 2m/s 변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보죠. 자, 처음의 상황은 다가가는 6이 돼야 돼, B, C가. 자, B는 속도 줬어. 그러면 B랑 C가 다가가는 6으로 출발해야 되니까 C의 속도는 왼쪽으로 2m/s면 일단 다가가는 6으로 출발한다. 이거지. 자, 질량이 잘 나와 있어요. 그냥 그대로 주면 돼. 자, 얘들이 10 변하게 만들어줘야 돼. 자, 10이 변해야 되는데 얘들 둘의 질량이 동일하잖아. 그러면 둘 다 얼마씩 변하면 돼? 50 변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먼저 마이너스 5, 얘는 플러스 5 이렇게 변하면서 일단 이 충돌로 B는 뒤로 1m/s 되고 C는 이 충돌로 2m/s였는데 5 변했으니까 오른쪽으로 3m/s. 이게 BC 충돌 후의 결과다 이거지. 자, A는 여전히 3kg으로 오고 있을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맞지? 3kg으로 오고 있다니. 속도를 우리가 모르네. 아, 속도 요거 여기서 줬다. A와 C는 처음에 속도가 같았다 해서 C 속도 찾았을 때 A 속도 바로 주면 돼. 그래서 A는 지금 계속해서 2m/s로 오고 있을 거야. 문제에서 줬다 얘. A와 C는 같은 속도로 출발했다. 같은 속력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AB 충돌 시키자. 자, AB 충돌할 때 B 속도의 변화는 우리가 2m/s인 거 알아. 그러면 B가 A랑 요 모습으로 충돌해서 B는 속도 변화를 플러스 2 겪었다는 거지. 그러면 B는 오른쪽으로 이제 1m/s 될 거고. 자, 질량을 너무 잘 아니까 질량 주면 되죠. A가 B랑 질량 B가 3대 2. 그러면 속도 변화는 건 반대로 2대 3대 개. 그러면 얘보다 3분의 2만 변해야 돼. 얘가 2 변했으니까 얘는 3분의 4 변할 건데 마이너스로 변하겠죠. 뒤에서 박았으니까. 그러면 아직 속도가 뒤바뀌진 않네. 2m/s에서 3분의 4 마이너스 됐으니까 3분의 2m/s 아직 남아있다. 요게 A의 최종이고 요게 B의 최종. 요거는 C의 최종. 자,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는 0초부터 7초까지 총 A가 이동한 거리. 자, A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몇 초일 때 일어났노? 4초일 때 일어났네. 그러면 0에서 4초까지는 얘는 꾸준히 어떤 속도로? 2m/s로 가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0에서 4초까지 이동 거리는 8m. 자, 충돌하고 이제 얘 속도가 바뀌었어. 얘 속도가 3분의 2로 바뀌고
이 속도로 쭉 추가로 7초까지 가겠죠. 그러면 3초니까 3분의 2m/s로 3초 가면 2m. 그래서 도합 7초 동안 얘가 이동한 거리는 10m다. 예? 됐어. 뭐 무리 없는 것 같아. 다음 넘어갑시다. 자, 다음 문제는 세 물체 충돌인데 일단 문제 조건을 읽어보니까 A랑 B는 질량이 같다 했어요. 질량이 같다. 자, 그리고 A가 어떤 속도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에서 준 조건은 충돌할 때마다 두 물체가 주고받는 충격량을 줘. 충격량. 자, 결국은 우리가 이 충격량이라는 거는 충돌하고 나서 두 물체가 잃고 얻게 될 운동량의 변화다 맞지? 자, 운동량에 대해서 주니까 얘 운동량 한번 시작해보자. A가 운동량 맨 처음에 P, 뭔지 모르지만 P 가지고 시작해보자. 얘네들은 정지였으니까 운동량이 0이야. 0이었을 거고. 자, 첫 번째 AB 충돌에서 주고받는 충격량이 3S라 했어, 3S. 자, 그러면 A는 B를 뒤에서 때려받고 3S만큼 운동량을 잃겠지. 그 운동량을 얘한테 넘겨줄 거야, 맞지? 그러면 충돌 후에 얘는 운동량이 P에서 3S만큼 빼졌을 거야. 그리고 얘랑 충돌한 일단 B, C랑 충돌하기 전에 B의 모습이 운동량 3S 받아갔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 C는 충돌하면 한물체되는 충돌이 돼. 요건 무슨 충돌이고? 완전 비탄성 충돌. 자, 그러면 어차피 주고받는 충격량 같아야 충돌이니까 S 주고받았단다. 그러면 충돌하고 나서 B가 C한테 S 줬잖아. 그러면 B는 지금 3S A한테 받은 상태인데 S 줬으니까 B는 한무치 되고 나서 얼마? 2S 가지고 있을 거야. 2S. 그리고 C는 얘한테 받아서 S 가지고 있겠지. S. 자, 요 결과를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은 BC는 한 물체로 간다는 게 속도가 동일하다는 얘기지. 두 물체가 속도가 같은데 왜 운동량이 B가 C보다 2배 더 클까? 질량이 B가 C보다 2배 더 크니까. 그러면 우리가 M 줬는데 이거 취소하자. 얘가 2M이고 얘가 M이고 얘도 같다 했으니까 2M.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충돌 후에 얘들 둘 한물체된 속도의 모습이 V다 맞죠? 그러면 B가 질량이 2M인데 2M이 V로 갈 때 운동량이 얼마나 거야? 2S라는 거다 맞죠? 근데 얘도 지금 V잖아. 그러면 얘도 얘랑 질량 똑같고 속력 똑같으니까 얘도 운동량은 얼마 돼야 돼? 2S 돼야 돼, 2S. 그러면 얘가 P에서 3S 주고 남은 게 2S란 소리니까 A의 원래 운동량 P는 5S였구나. 마지막 문제에서 묻는 거는 처음에 A가 출발할 때 속력이 얼마냐 묻네. 자, 기준은 여기 있어요. A가 속도가 V일 때 운동량이 얼마야? 2S야, 맞죠? 그래서 EMV가 지금 2S인 상황. 근데 얘는 출발할 때 속도가 운동량이 5S였거든. 5S면 얘는 속도가 얼마나 소리예요? 얘가 운동량이 5MV라는 거잖아. EMV가 2S니까. 그러면 얘가 질량이 2M인데 운동량이 5MV인 상황이다 하는 얘기니까 속도는 2분의 5V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 세무체 중도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 충도도 마찬가지로 속도랑 질량을 너무 잘 줘. 질량도 잘 주고 속도도 잘 주기 때문에 충돌 하나하나를 그냥 해결하면 돼. 자, 그리고 우리한테 쓰라는 게 B가 중간에 끼어 있지. 그래서 B가 A로부터 받을 거고
B가 C로부터도 한 번씩 충돌하면서 받을 거예요. 근데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2배다 했어, 2배다.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노? 어차피 B는 A랑 한번 충돌하면서 받고 C랑 한번 충돌하면서 받을 거야. 근데 충격량이 2배다 했으니까 B가 A랑 충돌할 때 운동량이 2배로 많이 변한다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이것도 B네.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2배다를 뭘로 가져가도 돼? 속도 변화량 2배다로 가져가도 되겠지. 그래서 B는 A랑 충돌할 때 속도 변화를 C랑 충돌할 때보다 2배로 더 많이 겪을 거다. 요거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네. 그러면 그걸로 C 질량 찾기다. 자, 충돌 전에 A, B는 질량 너무 잘 나와있다. 자, 질량이 M이고 OM이고 죄송합니다. 자, 얘들 둘이 충돌 전의 모습이 요 모습이고 그다음에 충돌 후에 A가 속도가 이렇게 변했네. 그러면 A 속도 변화를 확인해서 B 속도 변화 가자. B 속도 얼마 변하노? 맞네. 그렇지. 얘가 5V 변했으니까 얘는 V 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2V 되겠네.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조건 하나 읽었잖아. B는 A랑 충돌할 때 2배로 많이 변한다 했잖아. 그러면 B는 C랑 충돌해서 한 덩어리 됐어요. 속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B는 C랑 충돌하면서 속도 얼마 변해야 돼? 2분의 1V 변해야지. 근데 페이지 모르겠다. 이거 줄일 수가 없어. 지금 몇 페이지고? 우리. 23페이지 안 된다. 자, B가 그래서 속도 2분의 1V 감소해서 된 거니까 얘는 같은 속도 2분의 3V 됐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C도 정지 상태로 얘랑 충돌해서 한 몸 되잖아. C도 이 속도 되잖아. 그러면 C는 플러스 2분의 3V 되었다. 이거지. 그러면 속도 변화량 비교해줘서 B가 2분의 1 변했고 C는 2분의 3 변했으니까 C가 3배로 많이 변했네. 그러면 속도가 3배 많이 변했으니까 질량은 얘보다 3분의 1이다. 3분의 5. 오케이. 다음. 자, 요번 단어는 마지막 분열이에요. 분열. 자, 분열인데 분열도 마찬가지야. 충돌처럼. 지금 여기서 보면 질량이 MA고 MB 내가 중간에 있는 용수철이 지금 압축된 상태야. 압축된 용수철을 통해서 이 두 물체가 양쪽에서 이렇게 밀리는 힘을 받겠지. 근데 이 밀리는 힘이 어차피 용수철이 양쪽에 주는 힘은 대칭적으로 크기가 같다 했잖아. 그러면 얘들 둘이 충돌하는 경우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지. 힘을 똑같은 크기 FF를 받는데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받잖아. 그리고 결국은 이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받을 거야. 얘가 데이터 T초 받았으면 얘도 데이터 T초 받을 거야. 그래서 용수철로부터 받는 충격량 상황이 마이너스 I면 플러스 I 받는다 맞죠? 그래서 얘들 둘이 운동량을 용수철로부터 받아갈 건데 그 운동량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얘들이 처음에 둘 다 정지하고 있잖아.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얘들 둘이 똑같은 운동량 얘는 마이너스 P를 받으면 얘는 플러스 P를 받는다 이 소리죠. 그러면 운동량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질량과 속도는 또 역수관계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속도가 얼마 변하면 마이너스로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속도 얼마 변했다. 그건 항상 질량 역수비해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정지 상태로 출발할 때만 변화량을 뭘로 쓸 수 있어? 속도가 3 변했대. 그러면 나중 속도가 3이다 하는 건 항상 처음 속도가 뭐일 때? 정지했을 때. 그래서 얘가 정지다 보니까 속도 변화량이 질량 역수비잖아. 근데 그 속도 변화량 자체가 얘의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 그래서
얘가 얘보다 항상 속도가 질량 역수비로 뭔가 느릴 거다. 그러면 밑에 표로 한번 가보자. 표로 가보면 자, 지금 A고 얘가 B였어. 자, A랑 B가 질량이 2대1에서 출발하는데 자, 일단 용출, 같은 용출부터 힘을 받으니까 힘은 1대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힘이 1대1이니까 충격량도 항상 1대1인 거예요. 주고받는 충격량. 자, 근데 정지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충격량은 일단은 운동량이 아니고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이지만 정지에서 출발했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그 자체로 얘들한테 운동량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운동량도 1대1이다. 자, 가속도, 속도, 거리로 한번 가봅시다. 자, 가속도는 힘을 1대1로 받아도 질량이 얘가 2배 더 크니까 가속도는 1대2 되겠죠. 속도도 마찬가지야. 운동량이 1대1인데 질량이 2대1이니까 속도는 반대로 1대2가 되어야 운동량이 1대1이다. 자, 그리고 매 순간 A보다 B가 속도가 2배 더 빠르다. 2배 더 많이 간다는 얘기니까 이동 거리도 A랑 B는 1대2다. 오케이.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자, 요거는 운동 에너지 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 우리는 알고는 있잖아. 배웠죠. 2분의 1 mv제곱.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질량은 A가 2배 더 커. 근데 속력은 반대라서 B가 2배 더 커요.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했나? 질량과 속력을 한 번씩 곱했으면 비겼어. 근데 속력을 2번 곱하잖아. 그러면 속력이 2배 더 큰 얘가 이기겠지, 맞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 따라가주면 돼. 1대2. 자, 그리고 A랑 B가 항상 이동 거리가 B가 A보다 2배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실험에서 처음에 내가 잘 얘를 스타트하게 해주면 얘들 둘이 동시에 양쪽 벽에 박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지. 그렇게 되려면 지금은 질량이 얘보다 2배 더 크니까 얘가 얘보다 절반밖에 못 가잖아. 그러면 전체 길이 중에서 1대2 되는 지점에 얘들을 놓게 되면 얘들 둘이 동시에 양쪽 벽에 박겠다. 만약에 얘 질량을 키우면 얘들 처음 놓는 위치를 어디로 이동시켜야 돼? 동시에 도착하게 만들려면. 여기 질량이 커지면 얘가 얘보다 2배까지 못 가겠지. 그러면 처음 출발하는 위치를 어디로 당겨줘야 돼? 이쪽으로 당겨줘야겠네. 그런 거. 가보자. 다음, 운동 상태의 분열. 자, 여기서도 처음 거는 정지야. 처음엔 정지고, 나중에 두 번째 거는 운동 상태에서 분열. 자, 일단 정지에서 분열을 하든 운동 상태에서 분열을 하든 달라지지 않는 거는 주고받는 힘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용수철 끼어 있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수레랑 여기 다시 그릴 필요 없지. 여기 수레랑 여기 물체가 항상 용수철 끼고 힘을 똑같이 받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힘을 똑같이 받으면 충격량이 같은 거니까 두 물체가 겪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항상 똑같다.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건데 항상 이게 동일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동일해야 되니까 질량과 속도 변화량은 역수 관계다 하는 게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자, 먼저 정지 상태에서 얘는 다 정지였어. 분열되고 나니까 A 속도가 마이너스 1, B 속도가 플러스 0.2m/s. 근데 정지였으니까 이 속도 자체가 뭐야? 얘의 변화량이지. 속도 변화량 확인해 보니까 얘가 얘보다 몇 배 많이 변했어요? 5배 많이 변했네. 그러면 반대로 질량은 얘보다 얘가 5배 크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그거 그대로 이어서 두 번째 상황은 운동을 하고 있다가 분열되는 거야. 두 물체 모두 2m/s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속도를 볼 게 아니라 속도의 변화를 봐야 돼. 우리가 항상 볼 거는 속도 변화니까. 자, 질량이 5m인 수레는 그래서 2에서 2.2가 됐으니까 속도가 얼마 변했어요?
0.2 변했네. 그러면 얘는 얼마 변해야 되노? 얘는 질량이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5배. 2m/s 변하는데, 그치? 근데 뒤로 힘을 받을 거니까 음으로 변할 거다. 그래서 얘도 같이 2m/s로 가고 있었으니까 2m/s에서 1음으로 변하면 플러스 2m/s 남아있겠네. 그게 얘 분열 뒤에 속도다였지. 그래서 우리가 지면에서 봤을 때도 얘는 분열하고 나서도 여전히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1m/s 가고 있다. 문제 풀어보자. 자, 세 물체, 사람 포함해서 두 물체. 자, 분열 상황이에요.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어차피 떨어지더라도 주고받는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전체 운동량의 합, 이거는 보존이 돼야 되는 거지. 일정하다. 그러면 얘부터 한번 계산해보자. 다 나와 있네. 10kg, 40kg, 20kg. 도합 70kg. 70kg의 물체가 플러스 2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량의 총합은 플러스 140이다. 여기서 출발하네. 자, 막 밀어주고 하면서 충격을 막 전달할 거야. 어차피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전체 운동량의 합도 여전히 뭐 돼야 돼? 플러스 140 돼줘야 돼. 주고받는 거라서 운동량은 항상. 자, 근데 중간에 있는 요 사람은 일단 정작이 됐네.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0이네. 자, 나머지 두 물체인데 문제에서 요거는 줬어요. 마지막 상황에서, 나 상황에서 운동량 크기만 보면 B가 A의 8배다. 자, 그래서 B가 A보다 운동량이 8배다 했으니까 얘는 P 주고 얘는 8P 주면 되겠네. 근데 B는 플러스로 가고 있고 A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전체 운동량이 7P, 플러스 7P인데 그게 140 만들어줘야 보존이다. 맞죠?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두고 있는 P는 플러스 20인 상황이구나. 그러면 B는 플러스 160이 얘 운동량이고 A는 마이너스 20이 얘 운동량이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는 거는 물체를 미는 동안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평균임. 조심하라 했어. 자, 학생은 중간에 끼어 있지. 그래서 학생이 B로부터 받은 걸 물어볼 때는 학생의 운동량 변화를 넣어주면 안 돼. 학생은 누구로부터도 충격량 받을 수 있는 상태야. A로부터도 받을 수 있는 상태지. 그래서 학생이 B로부터 받은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학생을 보지 말고 어차피 누구랑 같을 거니까 B가 학생으로부터 받은 거랑 똑같을 거니까 B를 보자고. B는 학생으로부터밖에 못 받잖아. 그래서 B의 운동량의 변화를 살펴보고 대신 대답해 준다 이거지. 그러면 B는 운동량이 얼마 변했니 묻는 거니까. 자, B는 원래 20kg이 2로 가고 있었어. 그래서 B의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40. 플러스 40의 운동량이 플러스 160이 됐으니까 B는 충격량을 얼마나 받았냐? 플러스 120. 요게 B가 학생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다. 마지막 평균임을 물었잖아. 그럼 뭐를 알아야 돼? 얘를 이제 뭘로 나눠 준비해야 돼? 시간으로 나눠 준비해야지. 자, 그러면 몇 초 동안 밀었냐가 나올 거야. 여기 보면 0.5초. 0.5초 동안 밀었다라는 게 나오니까 0.5초 동안 120의 충격을 줬다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밀었냐? 0.5분의 120. 그래서 240뉴턴을 평균적으로 줬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오케이. 하나 더. 네. 자, 얘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분열은 BC 분열인 것 같아. 용수철을 사이에 끼고 얘가 압축된 용수철로 양쪽에 있는 B랑 C를 분열시켰어.
자, 정지 상태 분열이니까 얘들 둘은 질량 역수비로 속도를 받아가면 돼. 그게 얘 속도 되겠지. 자, 그리고 B는 왼쪽으로 가면서 A랑 충돌해서 한 덩어리 됐고. 자, C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D랑 충돌해서 한 덩어리 된 게 이 모습이란다. 자, 질량은 다 잘 줬어. 여기 4개 다 잘 줬네. 잘 줬고. 충돌 후의 속력은 지금 얘만 주고 있네. 그러면 여기서 타고 가야 돼. 여기서부터 과거로 타고 가서 B 타고 A까지 가봅시다. 자, 일단은 CD 충돌이 요랬어. 자, C가 뭔지 모르지만 용출로부터 분열되면서 속도 받아왔겠지. 그게 정지에 있는 D랑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됐대. 한 덩어리 된 CD는 속도가 V가 되었다. 자, 여기서 얘 속도 가져와야 돼. 자, CD 질량이 각각 똑같네. 얘들 둘은 질량이 M이래. 그러면 얘 속도 충돌 전에 C 속도 얼마였어요? 오케이. C 속도가 2V였으니까 EMV 돼서 얘도 EMV 되겠죠. 자, 그러면 분열된 C가 EV다까지 우리가 찾아왔어. 자, 분열될 때는 B와 C가 용수철로부터 분열된 거예요. 자, 그러면 C가 EV 받아왔다는 거는 B는 질량이 EM이거든. 지금 위에 줬어요. 자, 그러면 B가 C보다 질량이 2배 더 크니까 분열 직후에 얘 속도는 얘 속도보다 절반이겠지. 그래서 얘는 속도 V로 분열됐을 거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B는 누구랑 이제 합쳐졌어? A랑 합쳐졌어요. A랑. 자, 요 모습으로 와서 정지하고 있는 A랑 충돌할 건데 A가 5M이에요. 그러면 합쳐지고 나서 A, B는 같이 얼마로 가니 묻네요. 얼마입니까? EM이 V로 가고 있었잖아. 운동량 보존해야지. EMV로 정지에 있는 OM이랑 충돌했잖아. 응. 그러면 이제 합쳐져서 얘들은 얼마가 됐어요? 7M이 됐으니까 얘들이 얼마의 속도로 가야 원래 운동량 EMV 만들어주노? 7분의 2V로 가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 가보자. 자, 기억. 가에서 B와 C가 용체로부터 분리된 직후 운동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분리됐을 때 BC의 운동량이 같다 하니까 우리가 계속했던 거잖아. 운동량 보존.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 P로 받아가겠지. 그래서 우리 결과도 뭐였어요? 두 물체 모두 얼마 받아갔어? 용체로부터 EMV 받아갔지, 양쪽으로. 그래서 기억은 맞다. 니은 가에서 B와 C가 용출해서 분리된 직후 B의 속력은 V였죠. 분리 직후 B의 속력 V 맞고. 이건 나에서 최종 상황에서 한 덩어리 된 A, B의 속력은 5분의 2가 아니고 7분의 2였지. 그냥 틀렸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요번 단어는 요걸로 마무리. 자, 잘 찍었다. 마지막 단원 가봅시다. 72페이지. 역학의 꽃, 에너지. 가보자. 음. 처음에 이제 일이라는 게 나와. 일은 근데, 일도 우리 배웠잖아. 중등 과학과정에 일 나오잖아. 자, 과학에서 말하는, 물리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물어보면. 자, 어떤 물체한테 어떤 힘을 줄 건데, 이 힘을 몇 초 동안 줬다를 곱하니까 이거는 그 전 단원에 우리가 했던 거야. 충격량이 됐어요. 이번 단원은 어떤 힘을 줄 건데 그 힘을 몇 초 동안 줬다가 아니고 몇 미터 동안 줬다. 길이 몇 미터 동안 줬다로 바꾸면 이게 일이야. 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일이라는 거는 그 힘을 몇 미터 동안 당겨줬니? 곱해주면 그 힘이 해준 일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 충격량은 지난 단원에 충격량은 뭐로 이어지는 물리량이었어? 운동량의 변화로 이어지는 물리량이었다. 맞지? 맞습니까? 자,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우리 일은 무슨 변화로 이어지냐면 에너지의 변화로 이어지는 게 일이야, 물리에서. 그래서 일을 받은 물체는 그 일을 받은 만큼 뭐가 변한다? 에너지 변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변화시켜주는 행위를 일이라 그래요, 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일 찾는 거 배웠으니까. 그럼 연습해 보면. 자, F가 20뉴턴. 뭔가 20뉴턴 작용하고 이 이동 거리가 10m다. 그러면 얘가 일이 얼마나 했니? 물어보면 20뉴턴으로 10m 잡아당겼으니까 곱해주면 돼. 일을 얼마나 했다? 200줄 일을 했다 이거지. 200줄. 자, 그러면 이 200줄을 이제 어디다가 써먹을 거냐? 일을 구했으면 어디다가 써먹을 거냐? 얘는 에너지의 변화로 써먹을 거야. 에너지의 변화. 또 마찬가지야. 에너지가 아니야. 변화량이잖아. 맞지? 초기에 없었으면 얘가 에너지 되는 거야. 있었으면 더해줘야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계산은 거의 안 나와. 계산은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어떤 물체를 당기는데 이렇게 잘 당겨주면 좋겠지만 비스듬히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비스듬히 당기는. 그러면 물리에서 일은 이 힘이 전부 다 일을 할 수는 없어. 지금 얘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노?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러면 이동하는 방향의 나란한 힘, 이동하는 방향까지의 나란한 힘만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보다는 요 힘은 좀 작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얘보다 좀 작은 힘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요것도 이 각도를 세타라고 본다면 요 힘은 어느 정도 크기다. 우리가 맨날 나눈다는 게 이거야.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2,1 이런 느낌이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의 x는 얼마고 y는 얼마고 이런 게 궁금한 거야. 그러면 요게 세타라면 요거 지금 90도일 거 아니야. 맞지? 얘가 F면 요 X 방향의 힘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노 물어보면 이거분의 이거 얘가 X라면 F분의 X가 코사인 세타잖아. 그러면 요 X를 뭘로 표현할 수 있다? F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1번 작거든. 그래서 F 코사인 세타만큼의 힘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그래서 일의양을 구해보니까 얘는 F 다 곱한 게 아니고 F 코사인 세타로 S 길이 동안 일을 했다. 이렇게 일을 구하는 방법이고 대부분 다 그게 대부분 이거야. 요런 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일의 부호인데 자, 기본적으로 일이 에너지의 변화기 때문에 일은 단위가 줄이야, 줄. 에너지의 단위를 똑같이 써요. 자, 우리 첫 시간에 그거 배웠잖아. 방향이 필요한 물리량을 뭐라 한다 했어? 뭔가 벡터 하는 거. 방향이 필요 없는 크기만 있으면 되는 물리량. 스칼라. 자, 근데 이 일 또는 에너지는 스칼라일까 벡터일까? 우리가 30줄에 일을 했다 표현할 때 동쪽으로 30줄, 서쪽으로 그런 말 안 쓴단 말이야. 에너지는 말 그대로 스칼라예요, 스칼라. 방향이 필요 없어. 맞지? 내가 열 에너지를 말할 때 방향을 붙여주지 않잖아. 그래서 에너지, 일은 방향이 필요 없는 물리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의 일과 음의 일을 구분을 해요. 자, 요거는 단순히 다 운동 기준이야. 쉽게 생각하면 돼.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 운동을 잘하고 있는 물체한테 힘을 오른쪽으로 주면서 이 길이만큼 일을 하면 이거는 양의 일입니다. 그래서 운동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면 돼. 운동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양의 일이라고 그래. 근데 운동을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물체한테 왼쪽으로 힘을 주면서 일을 해버리면 이거는 음의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뭐,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자, 2kg이 10m/s야. 우리 대강 알고 있잖아. 자, 얘는 운동에 지금 얼마의 상황이에요? 2분의 1 mv 제곱하면 100줄이 남았지. 자, 얘한테
10N의 힘을 10m 동안 가해줄 거야. 네, 계산 편하게 30 맞죠? 30N의 힘을 10m 동안 가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이 얘한테 일을 얼마나 했노 물어보면 30N으로 10m 일을 했잖아. 그러면 얼마 일을 했어요? 300줄의 일을 했어. 근데 일에는 부호가 있대. 운동을 도와주면 플러스라고 한대. 그럼 당연히 얘가 운동 도와줬잖아. 그러면 얘는 플러스 300줄의 일을 받은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은 뒤에서 할 건데 운동 에너지로 이어지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100이었잖아. 100이 있었고 추가로 내가 일을 받으면서 운동 에너지가 변했어. 300줄 변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까지 가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 된다? 400줄 된다라고 표현해요. 400줄.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400줄이니까 얘는 20m/s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의 부호를 매겨주면 되고. 자, 세 번째도 이제는 뭐 그래프에서 넓이 구하는 거는 이제 그거 하잖아. 익숙하잖아. 자, 매번 하는 거야. F로 몇 초 동안 가인 일을 충격량으로 정의를 하니까 FT 그래프에서 넓이가 무슨 의미가 됐어? 충격량이 됐어요. 근데 똑같이 정의했잖아. F로 델타 S 얼마 길이 동안 힘을 줬니로 일을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일의 양은 뭘로 계산한다? FS 그래프에서 넓이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 30N으로 10m 줬다. 그러면 힘이 안 변하잖아. 30N 동안 10m. 자, 30N의 힘을 꾸준히 주는데 몇 미터 동안? 10m 동안 줬대. 그러면 얘가 일을 얼마나 했니? 물어보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굳이 그 넓이를 찾지 않는다고. 넓이도 당연히 300이겠지, 맞지? 근데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를 찾지는 않는단 말이야. 자, 근데 이렇게 변하는 상황. 처음으로 우리가 접한 게 이런 거였어. V 델타 T가 뭐야? 이동거리잖아, 이동거리. 자,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면 뭐를 확인할 수 있다 했어? 변이, 이동거리 확인할 수 있다 했어. 그래서 V가 처음으로 변하게 되는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에서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넓이 찾았지. 근데 이렇게 넓이를 찾는 상황에서는 여기서부터 이게 처음 속도가 얼마, 나중 속도가 얼마, 그거에 평균을 하면 넓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했어요. 자, 넓이를 구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죄다 평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도 마찬가지야. 힘이랑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일단 넓이가 무슨 의미라 했어? 일의 의미라 했잖아. 근데 힘이 정확하게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이렇게 커지네. 그러면 이것도 뭘 쓸 수 있는 상황이야? 힘의 평균을 쓸 수 있는 상황이야. 처음에 힘이 0이었어. 나중 힘이 100N이야. 자, 0에서 100N으로 거리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게 힘을 10m 동안 줬다 하자. 그러면 이 힘은 일을 얼마나 했니? 물어보면 100N 쭉 준 건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0에서 100N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힘을 줬으니까 평균적으로 힘을 얼마 줬다고 생각하고 50 줬다라고 생각하고 50을 10m 동안 줬다. 그러면 넓이 얼마? 500줄의 일을 해줬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주는 대표적인 상황. 거리에 비례해서 힘이 증가하는 상황이 탄성력이야, 탄성력. 우리 탄성력식 배웠잖아. 탄성력식이 어떻게 됐어? F는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서 힘을 준다 해서 F는 KX로 배웠다, 맞죠? 그래서 이런 힘을 FX 그래프로 그리면 당연히 무슨 그래프 되겠노? 직선 그래프 되는 거예요, 직선 그래프. 자, 그래서 이를 구하는 뭐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자, 우리가 탄성력 배웠으니까 뭐 써먹어보자. 자, K가 얘는 100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용철은 원래 자기 길이에서 2m만큼 압축된 상황이야. 압축된 상황이라고 해보자. 자, 지금 현재 얘는 힘을 얼마나 받고 있노? 어느 방향으로?
용수철이 압축됐잖아. 길이 2m 변형됐잖아. K가 100이라 했으니까 얘는 힘을 200 받아야 돼, 200. 어느 방향으로 받아야 돼? 얘가 압축됐잖아. 얘가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고 이쪽으로 힘을 줘야 돼. 200. 자, 근데 이 용수철이 주는 힘은 얘가 조금씩 이동하면 어떻게 돼? 변형된 길이가 줄어들지. 그러면 힘이 작아질 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얘는 힘이 변하는 상황인데 이 용수철이 주는 탄성력이 한 일이 우리가 궁금해. 근데 용수철이 주는 탄성력을 정확하게 x에 비례해서 줄어들거든. 그러면 얘가 주는 힘이 처음에는 200이었다가 어떻게 돼? 일정하게 줄어들겠지? 일정하게. 그러면 얘가 이동하다 보면 여기 1m 지점을 이렇게 이동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탄성력이 일을 얼마나 했니 물어보면 이때는 얼마 받아? 힘을. 1m 압축된 순간이니까 100 받는다. 맞지? 그러면 200을 속도처럼 계산하면 돼. 평균 속도처럼. 200을 받다가 100을 받게 됐잖아. 그러면 이 1m 오는 동안 얘는 평균적으로 힘을 얼마나 받았어? 150. 그럼 150으로 쭉 1m 받았다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용수철이 가해준 힘, 뭔가 일은 150줄이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일 한번 구해보자. 자, 철수가 50kg이고 철수가 탄 엘리베이터가 연직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자, 아래 위아래 운동이니까 중력 반드시 고려할 준비하고. 자, 엘리베이터 속력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0에서 2초, 2에서 6초, 6에서 8초. 이렇게 나눌 준비하면 되겠네. 자, 가에서 뭐 묻는지 보죠. 가에서는 0에서 2초네. 0에서 2초 동안 엘리베이터 바닥이 철수에게 가해주는 힘. 그러면 지금 0에서 2초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바닥과 철수는 일단 어떻게 운동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다 했는데 내려가는 속력이 빨라지고 있잖아.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속도로? 내려가는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겠네. 그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 2초 만에 속도가 4 증가했네. A는 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이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닥이 철수한테 주는 힘. 바닥이 철수한테 어느 방향으로 힘 주겠노? 바닥과 철수 이렇게 붙어 있잖아. 바닥이 철수한테 위로 힘을 주겠지, 위로. 그러면 철수는 지금 50kg이니까 자기 중력도 500 받고 이거 승강기 바닥이 밀어주는 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대. 바닥이 밀어주는 힘 얼마고? 오케이. 50kg이 2로 가속되려면 아래 방향으로 R자임 얼마밖에 만들어줘야 돼? 100밖에 만들어줘야 되니까 500 받고 있잖아. 위로 밀어주는 힘이 얼마면? 400이면 100 받을 거다. 이렇게 계산한 거야. 예, 그러면 400 맞네. 다음, 나 2초에서 6초까지 엘리베이터가 철수에게 하는 일은 얼마니? 하나 더 구하면 돼. 힘은 구할 수 있잖아, 이제. 맞지? 힘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일을 물으니까 뭘 구하면 돼? 이동 거리, 힘을 받아서 이동한 거리를 구해주면 돼. 자, 그러면 2에서 6초야. 2에서 6초는 지금 무슨 운동하는 상황이야? 등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은 우리가 이걸로 마무리하는 게 등속도 운동이다. 맞지? 자, 그러면 철수가 엘리베이터 바닥으로부터 받는 힘이 얘는 아래로 500 중력 받을 거고 바닥이 위로 500이라는 힘을 줘서 0을 만들어주는 상황이다. 그렇지? 그러면 등속도 운동.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요만큼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힘을 몇 미터 동안 줬는지만 계산하면 돼. 철수는 등속도 운동한다 했으니까 속도가 4야. 4m/s로 아래로 운동하는 애인데 몇 초 동안? 4초 동안 운동했네. 2에서 6초. 그러면 몇 미터? 16m 운동했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16m 동안 꾸준히 500N의 힘을 줬으니까 엘리베이터가 가해준 일의 양은 곱하면 된다 이거예요. 얼마예요? 8,000 줄이다. 그치? 자, 근데 이제 부호. 일에는 부호가 있다 했잖아. 자, 얘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아래로 움직이는데 힘을 어디로 주고 있어? 위로 주니까 음이. 오케이. 다 6에서 8초 엘리베이터가 철수에게 한 일. 또 묻네. 한 번 더 해주면 되네. 똑같은 거. 근데 6에서 8초는 상황이 달라. 얘는 가속도가 있는 상황이야. 거기에 맞춰서 힘을 작용하면 돼. 자,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속력이 줄어들고 있어. 그럼 얘는 가속이 어디로 되고 때문에 위로. 위로 얼마의 가속도로? 2m/s 제곱의 가속도로 위로 가속되는 철수 50km 철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철수가 50kg이 위로 가속돼야 되니까 철수는 위로 R자 힘 100을 받게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철수 무게보다 위로 떠받치는 힘이 100 더 크게 600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바닥은 600N 힘을 주고 있고 여기 거리만 곱하면 되겠네. 얘가 내려가는 거리가 4m/s에서 정지할 때까지 갔지. 평균 속도 2m/s로 몇 초 동안? 2초 동안 가겠네. 그러면 내려간 거리는 4m. 그래서 4m, 600N 4m 동안 줬으니까 얘가 한 일은 2400줄. 여전히 내려가고 있으니까 방향은 그래서 음의 일을 틀렸네. 2000줄이네. 2400줄 해야 돼. 오케이.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두 번째 상황은 전동기로 열심히 힘을 줘서 일을 해주는 상황. 자, 일단은 0에서부터 여기 있었는데 이 물체를 이까지 잡아당긴다 맞지? 잡아당기면서 힘이 이런 모습이야. 뭐 의도는 그래. 힘 그래프 나오면 일 구하려면 뭐 확인하라. 넓이 확인하라 하는 문제야. 넓이. 자, 근데 여기서 넓이는 일단 에너지는 아니야. 항상 넓이는 1이라 했으니까 1은 에너지의 변화지.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 돼. 자, 그러면 얘한테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을 이렇게 묻잖아. 여기를 지날 때하고 여기를 지날 때 얘는 에너지가 얼마나 차이 나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지날 때는 에너지가 얼마겠노? 아직 뒤까지 오면서 일을 여기까지밖에 못 받았잖아. 그러면 이때 에너지는 이거겠지. 요게 얘때 에너지겠지. 자, 그 다음에 X는 ED를 지날 때 에너지는 얼마니 하면 요거를 추가해주면 돼. 요거를 추가. 그러면 넓이가 요렇게 나와 있잖아. 맞지? 세모고 얘 네모 요렇게 나와 있잖아. 요 넓이보다 요 넓이 몇 배야? 2배잖아.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를 좀 효과적으로 표현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노? 요때까지는 아직 네모밖에 안 받았으니까 2라고 표현하고 맞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서 1을 더 받았잖아. 맞지? 그러면 요때 에너지는 얼마나 표현하고? 3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3이. 그러면 지금 D에서랑 ED에서는 에너지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2대 3으로 1.5배 차이 난다. 맞죠? 자, 에너지가 2대 3이야. 근데 우리한테 묻는 게 속력이잖아. 그러면 속력은 몇 대 몇이겠노?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랑 비례한 게 아니잖아. 제곱이잖아, 제곱. 제곱식이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2대 3이다. 그러면 속력은 루트 2대 루트 3이면 에너지가 2대 3일 거다. 이거지. 그래서 두 지점을 지날 때 속력 B는 루트 2대 루트 3. 그래서 루트 2분의 4. 오케이. 넘어갑시다. 사실 이걸 하고 이걸 갔어야 되는데. 자, 일 에너지 정리.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왜 2분의 1 mv 제곱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F를 일정하게 힘을 주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웬만하면. 자, F라는 힘을 S 동안 주게 되면
얘한테 에너지의 변화를 준다 했어. 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되도록 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받은 힘이 F. 근데 F가 전부니까 일단은 얘가 받는 힘이 R자 힘이 얼마인 상황이야? F인 상황이야, 맞지? 자, R자 힘으로 한번 가본 거야. 어떤 물체가 일을 R자 힘을 통해서 받으면, 자, R자 힘을 통해서 받는 일이 지금 시그마 F 곱하기 S다, 맞지? 오케이. 자, R자 힘이 한 일이 뭘로 이어질까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R자 힘은 우리가 MA로 바꿀 수 있다 했어, 맞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자, 그 다음에 MAS 됐다, 맞지? 자, 근데 우리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에서 AS 배웠어. AS가 뭐였어요? EAS가 뭐였어?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다 배웠잖아. 그러면 AS는 요거의 절반일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1 속도 제곱의 변화가 AS예요. 그래서 R자 힘이 한 일을 보니까 R자 힘이 한 일이 요 변화를 가져온 거야. 2분의 1 M 델타 V 제곱이라는 게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요 변화를 가져온 거지. 그러면 자, 아직까지는 이게 뭔지는 몰라. 그냥 이거를 써먹고 싶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는 물리량을 하나 정의를 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2분의 1의 mv 제곱. 이거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요렇게 곱하니까 이거는 나중 속도에 대한 운동 에너지잖아. 나중 운동 에너지. 요거는 처음 운동 에너지.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와 처음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됐으니까 얘가 뭘로 이어진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번 단원에서 계속 뒤에서 이어서 할 건데 요거 기억해야 돼. R자 힘이 한 일을 계산하면 무슨 에너지의 변화를 구할 수 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구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물체가 질량이 2kg이고 이 물체가 뭐 2m/s로 가는 상황을 해보자. 자, 이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4N 이렇게 힘을 주면서 이 물체를 10m 당길 거예요. 이 물체는 속도가 얼마가 될까? 힘은 변하지 않아. 자, 등가속도 운동 할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할 건데 등가속도 운동 우리의 세 번째 공식 써서 얘를 유도했잖아, 맞죠? 그럼 사실 얘도 등가속도 세 번째 공식으로 푸는 문제야. 자, 2kg이 R자임 얼마 받게 됐어? 플러스 10 마이너스 4 받았으니까 얘는 결국 힘을 얼마 받는 거야? 6N 받는 거다, 맞지? 그러면 얘는 가속도 얼마인 운동을 해요? 2kg이 R자임 6 받았잖아. 가속도 3인 등가속도 운동 하겠지? 자, 가속도 3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몇 미터 했어? 10m 했잖아. 그러면 세 번째 공식 쓰는 상황이야. 이 가속도 3a s는 뭐의 변화? 속도 제곱의 변화가 있잖아. 그러면 v 제곱이 되었고 원래 속도가 2 있었으니까 v 제곱 마이너스 4다 이거지. v 제곱 마이너스. 그렇게 해주면 요게 60이니까 넘기면 64가 나중 속도 제곱이다, 맞지? 그러면 나중 속도는 얼마다? 8m/s다. 우리가 이렇게 풀던 거를 이제 새로 배웠으니까 뭘로 풀어보자. 에너지로 한번 풀어보자. 일과 에너지의 변화로. 자, 그러면 얘는 R자 힘. 자, R자 힘으로 받은 일을 계산해야 돼. R자 힘에 의한 일을 계산해내면 이거를 뭘로 써먹을 수 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써먹을 수 있다 했잖아. 자, 얘가 받는 R자 힘은 10과 마이너스 4를 받으니까 R자 힘이 6이었어. 자, 6으로 몇 미터 동안 받았어요? 10m 동안 받았다, 맞지? 그러면 R자 힘이 한 일이 일단 60인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R자 힘이 얘 운동 도와줘, 방해. 도와주잖아. 그러면 플러스 1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60줄 증가하면 돼. 자, 원래 운동 에너지 얼마야?
2kg이 2m/s 였으니까 원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하면 4줄. 자, 2를 60 받았다는 거는 변화야, 변화. 4줄 있었고 60을 받았으니까 60이 더해질 거야.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는 얼마 됐다? 64줄. 질량이 2kg인데 운동 에너지가 64줄 됐으니까 속력 얼마니 물었으니까 8m/s다.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이 그 물체에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전달됐다. 요걸 하나 기억하자. 오케이. 그다음 넘어갑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동차가 운동을 하는데 일단 자동차의 운동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하고 있다. 그 말은 이 자동차는 알짜 힘을 어떤 알짜 힘을 계속 일정하게 받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알짜 힘이 어차피 일정하다. 힘이 일정하니까 우리는 이 힘이 한 일을 그냥 어떻게 구할 거냐?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계속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A에서 B로 가면서 2L만큼 일을 받았고 그런 거잖아.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면서 얘만큼은 아니겠네. 좀 절반의 일을 더 받았겠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서 얘보다 3배 되는 일을 받았겠네.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그렇게 증가할 거다 이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냐면 C점과 B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몇 대 몇이다? 4대 5다 줬어요. 자, 그러면 B점에서 운동 에너지랑 C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4대 5라 했으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는 4이라고 하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5이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에너지의 변화량. 그게 일이잖아. 자, 이 물체가 자동차가 B에서 C까지 가면서 운동 에너지 얼마 변했어요? 플러스 E 변했다, 맞죠? 요게 얘가 받은 일이야, 맞죠? 길이 얼마 동안? L 동안 받았어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서는 얼마 변했겠노? 길이 2배로 당겼으니까 힘은 똑같고. 그러면 플러스 2 운동했지. 1에서 줬겠지. 준 결과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잖아. 4, 2. 그러면 A점을 지날 때 얘는 운동했지 얼마였겠노? 2였어. 한 번 더. 5위에서 이만큼 에너지를, 길이를 1 받아서 얘가 운동이 됐으니까 얼마 받아와요? 3위를 받으면서 얘가 이제 얼마 됐겠노? 8위가 됐겠다. 그래서 A에서 운동해지는 2이고 D에서 운동해지는 8이다 결론이 났네. 그럼 마지막 묻는 게 속력이네. 에너지는 일단 몇 배야? 에너지는 4배 더 큰 상황이야. 에너지가 4배 더 커지려면 속력은 몇 배 되면 되니 묻는 거니까 2배만 되면 된다 이거지. 속력이 2배면 에너지는 4배니까. 그래서 속력이 2배다. 오케이. 여기 있어. 다음은 요거 물체 개 한번 나오네. 물체 개도 한번 가봅시다.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에 좀 집중을 해볼 건데, 요 운동 에너지를 일단 등가속도 운동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우리 등가속도 운동은 이 정도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어. 맞죠? 그렇지. 80N 잡아당기고, 항상 얘를 빼먹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얘 얼마? 30N. 이렇게 겨루게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얘 가속도부터 갈 거야, 가속도. 가속도는 걔 전체가 받는 힘 얼마예요? 50이고. 80과 30의 차이. 전체 질량은 몇 킬로? 5kg이에요.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다? 10m/s 제곱으로 두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제 또 하나하나로 간 다음에 장면 찾자. B가 위로 가속도 10이 돼야 된다는 상황이 됐으니까 B는 어떻게 힘을 받게 만들어줘야 돼? 위로 R자 힘 30N 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얘가 받고 있는 중력이 있으니까 그거 이겨내고 장력이 30을 주려면 장력은 얼마? 60N이다 해야지. 그리고 A로 해봐도 똑같다. 자, A는 이쪽으로 얼마밖에 만들어줘야 돼? 2kg이 10으로 가속돼야 되니까 이쪽으로 20N 밖에 만들어주면 된다, 맞죠? 그래서 여기 정력도 얼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 나왔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갈 거니까 가속도가 10인 B 물체가 몇 미터 올라갔어요? 5미터. 사실 A 속력을 물어보든 B 속력을 물어보든 얘들은 같나 다르나? 묶여서 가잖아. 속력이 계속 같을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가속도 10으로 5m 가속되면 정지해 있던 물체가 속도가 얼마 되니 하는 문제잖아. 그럼 또 EAS 가주면 돼. 2 가속도 10으로 몇 미터 가속됐어? 5m 가속됐잖아. 그러면 속도 제곱이 총 100 변해야 되는데 어차피 처음이 정지니까 나중 속도 제곱이 100 되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몇 미터 퍼 얘도 둘 다 10m/s로 갈 거다. 요게 등가속도 운동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맞죠? 그 다음에는 에너지로 가봅시다. 똑같은 거 에너지로 갈 거야. 자, 2kg. 자, 얘는 3kg. 자, 80 잡아당기고, 여기 30.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전체 힘이라는 게 R자입니다. 전체 힘은 얼마니 물어보니까 80과 30을 빼서 얘는 50N이다. 요거는 개 전체로 바라보겠다. 그러면 물체계 전체가 받는 R자 힘이 50. 그리고 이 전체 물체계를 몇 미터 당겼어요? 둘 다 5미터 당겼어. 그러면 R자 힘 50에 5미터. S를 곱하면 이 R자 힘이 한 1이다 맞지? 그래서 R자 힘이 50N으로 5미터. 그래서 250줄의 1을 했다 이거지. 당연히 지금은 운동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야. 플러스 1을 한 거야. 자, R자 힘에 의한 1을 계산했어. 이 1은 뭘로 이어져야 돼?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개 전체가 받는 힘으로 2를 잡았으니까 이 운동 에너지도 각각의 물체가 아니라 개 전체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얘는 A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를 다 더한 값이 돼야 한다. 맞습니까? 자, 근데 어차피 두 물체는 속도가 똑같을 거 아니야, 항상 속력이. 그러면 A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변하겠노 물어보면 이렇게 변할 거야.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V가 되었다면. B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변한 물어보면 B는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변했더라고 할 거예요. 질량이 3kg니까. 그럼 결국은 속도가 같은 속력이 같은 상황에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B는 누가 결정한다? 질량이 결정할 거야, 질량. A가 운동 에너지가 2 증가했으면 B는 운동 에너지 얼마 증가해야 한다? 3 증가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갈 거다. 근데 총 운동 에너지의 양이 어디로 결정됐어? 얘로 결정됐잖아. 그러면 총 250주 증가시켜줘야 된다 하면 그 중에서 A는 얼마 증가하고 100주 증가하고 B는 얼마 증가하고 150주 증가했다. 이렇게 질량비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량이 150인데 정지였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마 됐겠나? 150 됐을 거야 맞지? 150. 그러면 마지막 2분의 1에 3의 V 제곱이 150 됐다라는 소리니까 V가 얼마다? 10m/s다. 저 결과랑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 단위에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 문제를 풀 거예요. 왜 틀렸나? 맞지? 깜짝 놀랐잖아. 틀리라 이거. 자, 그러면 그거 한번 풀어보자.
한번 같이 가보자. 자, 일단은 물체 개의 운동 에너지 변화를 볼 건데 전체 R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를 갈 거야. 자, 그러면 여기 F와 여기도 힘이 있잖아. 10N. 자, 근데 얘들 둘을 몇 미터 잡아당기냐면 10m 잡아당겨요. 자, 아까랑 지금이랑 조금 달라진 거는 그냥 이 F가 변했어. 근데 그래프는 잘 줬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뭘 활용해서 이 F가 한 일은 구할 수 있어? 넓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거를 찾아야 돼. 합력이 한 일. 합력이 한 일을 찾아야 되는데 F가 한 일에서 10N이 한 일은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게 합력이 한 일이잖아. 맞니? 어. 어떤 물체가 여기 F1을 받고 이렇게 F2를 받아. 근데 F1과 F2가 막 변해. 근데 그래프를 잘 줘서 F1의 넓이랑 F2의 넓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얘가 받은 R자 힘에 의한 일은 뭐냐 물어보면 F1이 한 일에서 F2가 한 일 빼면 그게 얘가 받은 R자 힘이 한 일이잖아. 그럼 얘의 운동에 가면 된다 이거지. 근데 요 힘은 이제 넓이로 찾고 그만 10m 동안 얘가 일을 얼마나 했니 보니까 5, 15 해서 150줄 했어요. 자, 이거는 F가 한 일이야. 자, R자 힘이 아니에요. 자, 얘가 한 일을 빼줘야 되는데 중력이라는 힘은 어차피 안 변하잖아. 그러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해도 된다. 그러면 얘 힘 곱하기 이동거리 10m 동안 일을 했겠네. 그러면 10N으로 10m 일을 했으니까 얘가 한 일은 100줄이다 이거지. 그 대신 이거는 음으로. 그러면 전체 R자 힘이 한 일을 보니까 150 받았는데 100은 음으로 받았으니까 결국 50줄 플러스 받았다. 지금 말하는 플러스는 요 방향이지. 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지. 그래서 플러스 50줄. 자, 그러면 이거는 뭘로 이어져야 돼요? 개 전체로 봤으니까 개 전체의 운동 에너지로 이어지면 돼. 근데 마지막으로 묻는 게 A, B 운동이지 합이 아니라 B의 운동이지 묻잖아. 그러면 요 전체 중에서 50 중에서 B한테 가는 게 얼마인지 대답해 주면 된다 이거지. 근데 또 묶여서 가는 물체는 어차피 뭐가 같으니까 V가 동일할 거니까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B는 누가 결정한다? 질량이 결정한다. 그래서 질량이 4kg, 1kg이니까 운동 에너지도 4대 1로 나누어서 받아가면 된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전체를 50 찾아놨잖아. 그 중에서 B 물으니까 5분의 1만 B 주면 되겠네. 그러면 B의 운동 에너지는 물으면 10줄이다. 10줄. 됐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포텐셜 에너지. 자, 원래는 에너지 하는 거는 그냥 다 같은 에너지야. 누구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다, 어떤 에너지는 포텐셜 잠재적인 에너지다. 이렇게 매겨놓은 이유는 다분히 그렇게 매겨놓고 우리가 쓰려고, 써먹으려고 그렇게 매겨놓는 거야. 예, 너무 이 에너지 이름 자체에 너무 그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 자,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잠재적인 에너지란 뜻이거든. 이렇게 매겨놓으면 편하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뜻이야. 이 아무 힘이나 포텐셜 에너지는 아무 힘이나 매겨주는 건 아니야. 여기 보면 보존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중력, 탄성력. 요거 두 개만 포텐셜 에너지 매겨줄 거야. 나머지 힘은 매겨주지도 않아. 자, 그러면 요 두 힘은 왜 포텐셜 에너지를 매겨줄 자격이 있냐? 자, 보존력이라는 힘은 그냥 뭐 어떤 건지는 하나 알아보자. 자, A, 이것도 대각선은 그릴 필요가 없어. 자, A 위치에서 B 위치까지 이렇게 어떤 물체를 이동시키면서 일을 가해 줄 거야. 힘을 주면서. 자, 근데 보존력이라는 힘은 여기서 이까지 가는 동안
이렇게 가든 약간 변이같이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돌아가든 일을 똑같이 하는 거야. 신기하게도. 자, 그러면 일을 똑같이 100줄 한다 하자. 플러스 100줄. 자, 어떤 힘이 있는데 경로랑 무관하게 A에서 B까지 보내기만 하면 일을 100줄 할 수 있대. 자,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를 0이라고 잡고 여기를 100이라고 잡아서 써먹자 이거지. 어차피 이 보존력은 A에서 B로 오면서 100줄 일을 해줄 거니까 어디로 오든 돌아오든 100줄 일을 해줄 걸로 기대가 되니까 여기보다 여기를 에너지가 그냥 얼마 높은 상태라고 100 높은 상태라고 놓고 문제를 풀자 이거예요. 얘가 100 줄 거니까. 이 대표적인 게 중력이야. 자, 괜찮아. 이거는 생략하자. 자, 중력은 항상 질량이 m인 물체는 항상 중력을 아래 방향으로 얼마 받게 돼 있어? mg 받게 돼 있다 맞지? 아래로 mg 받게 돼 있으니까 얘가 높이가 h에 있다면 얘는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중력으로부터 일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위치야? mg라는 힘을 h라는 길이 동안 받을 수 있는 위치잖아. 그래서 이 위치, h 높이에 있는 것만으로 에너지를 매겨놓자고. 얼마만큼? mgh만큼 매겨놓고 쓰자고. 이렇게 쓰는 게 잠재적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야.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기준은 중력은 기준이 지면이 포텐셜 에너지 뭘로 잡았어요? 0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다른 얘기로 하면 위치 에너지야. 위치가 정해지면 그 물체의 에너지는 이미 정해지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야. 자, 저 MGC 바로 가자. 자, 저는 보존력 한 입 필요 없어. 자, 여기 보면 자, 한번 연습해 보자. 질량이 2kg짜리 물체야. 2kg이 높이 10m에 있단다. 얘는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면을 0으로 잡았을 때 포텐셜, 잠재적인 에너지가 얼마만큼 있는 상황입니까? 물어보면 중력으로부터 일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돼? 20 힘으로 16초 동안 받을 거니까 200줄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맞지? 요거를 포텐셜 에너지로 매겨놨다 이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여기서 2m 내려왔어. 자, 2m 내려오게 되면 얘 위치상 얘는 잠재적인 에너지가 얘보다 증가하나 감소하나? 감소할 거야. 얘는 남아있는 에너지가 얼마야? 8m 동안 기대되잖아. 그러면 얘는 내려온 만큼 감소하는데 내려온 2m 동안 내려왔더니 얼마 감소한 거야? 마이너스 MGH한데 어렵나? 그 중력 곱하기 높이 변화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얘가 받는 중력 mg 높이 변화 델타 H 요게 얘가 잃어버리거나 올라가면 증가하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야. 2kg이 2m 내려왔으니까 mgh 변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니? 마이너스 40줄 변했다. 근데 이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40줄로 변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가 자연스럽게 앞에서 우리가 배운 운동 에너지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내려오면 내려와서 잃은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그게 보존이야.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증가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오히려 감소하면 딱 그것만큼 감소하면 또 보존이야. 그런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황은 뒤에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위치가 딱 정해지면 내가 높이가 얼마고 질량이 얼마니까 질량에 따라서 중력이 달라지잖아. 중력을 얼마 동안 길이 동안 받을 걸로 기대되는 위치에 포텐셜 에너지 그냥 잡아놓는 거야. 그리고 여기 포텐셜 에너지는 200이고 여기 포텐셜 에너지는 160이거든. 자, 어떤 각각의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웬만한 문제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중요한 거 아니고 오히려 감소량, 증가량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델타 값. 그래서 이 높이의 변화, 델타 H 요 값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증가하고 감소했냐. 증가 감소도 어려운 게 아니야. 올라가면 증가야. 내려오면 감소고. 중력 포텐셜이 그래. 오케이. 한번 가보자. 뒤에 연습 문제 있겠지? 어. 이 부분은, 어, 저 빗면만 나오면 또 MG 사이언스 쓸까봐 좀 짜증나는데, 그런 걸 쓸 건 아니고, 약간 요런 느낌이야. 자,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10m 내려오면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만큼 감소한다 했어요? 10m 내려왔으니까 이만큼의 기대되는 값이 감소했잖아. 얼마만큼? 200줄 감소하는 거야, 200줄. 자, 근데 얘는 어차피 중력 입장에서는 여기는 다 같은 높이야. 똑같은 거야. 자, 그렇다면 얘가 아까 경로 무관 이런 걸 했어. 얘가 이렇게 내려오든 뭔가 상황 때문에 빗면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든 어차피 이 높이 10m를 내려오면 중력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얼마니 물어보면 200줄인 거야, 200줄. 맞이야. 빗면을 타고 여기에 있던 물체가 이렇게 오든 여기에 있던 물체가 빗면 타고 이렇게 가든 잃어버린 에너지는 mgh야. mgh 잃어버린 거야. 자, 그러면 요 경로를 택했을 때는 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요것만 한번 해보고. 자, 얘는 요게 자기 무게잖아, 맞지? 근데 얘가 운동하는 방향이 수직 이 방향이 아니잖아.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운동시키는데 힘을 이렇게 주면 이 힘 다 곱하면 안 된다 했잖아. 이 힘의 어떤 방향 성분만 곱한다. 요 방향 성분만, 나란한 방향의 성분만 곱한다 했잖아. 그거를 우리가 예전에 한번 구했어, 맞지? 요 mg 중에서 빗면 방향으로 나란한 방향의 힘은 mg만큼은 아니다 했잖아. 얼마만큼이다? mg 사인 세타만큼이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만큼이다. 일단 가볼게. 그리고 얘는 이 길이 동안 2를 받았잖아, 맞지? 요게 s라고 치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까지 내려가는 동안 중력으로부터 2를 얼마나 받았니 물어보면 이 힘 곱하기 길이 s 해주면 된다. 그러면 mg s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건데 구하고 보면 s 사인 세타가 어차피 얼마야? s가 이 길이라며. s. 그리고 이게 세타라며. s분의 h가 사인 세타지. s분의 h가 사인 세타니까 s 사인 세타가 어차피 뭐야? h야, h. 그래서 이쪽 방향 힘으로 이렇게 거리를 곱해서 2를 구하나 mgh나 어차피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 변화를 구할 때 이게 더 편하면 이거를 구하면 되고 저게 더 편하면 저걸 구하면 돼. 문제에서 자, 이 빗면은 이 빗면은 뭔가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됐어. 자기가 받는 중력, 자기가 받는 중력의 한 5분의 2를 받는 5분의 2mg 이렇게 받는 상황이래. 자, 그리고 얘는 이 길이를 따라서 d만큼 이동했다 치자. 그러면 얘가 이까지 내려갔을 때 얘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는 얼마니? 물어보면 이런 문제에서 굳이 이거 높이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구해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냥 얘가 이쪽으로 받는 중력 성분이 이거면 이거 곱하기 길이, 운동 길이 d 곱해도 똑같이 얘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그거 구할 수 있다. 어차피 이 5분의 2가 뭐냐면 이거분의 이게 5대 1한 거야. 5대 2. 그게 5분의 2인 거야. 그러면 얘가 D면 얘는 길이가 얼마야? 5분의 2D야, 맞지? 그러면 질량 M짜리가 5분의 2D 떨어진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다 똑같다. MGH.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이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그래.
올라가면 안 되겠나? 됐다. 넘어가자.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 그림가에서 경사가 일정하고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서 2kg을 가만히 놓았다. 자, 그래서 운동을 하는 모습인데, 뭐 오른쪽 그래프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듯이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어요. 가속도가 2초 만에 10m/s 증가하는 거 보니까 가속도가 5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그러면 이제 얘는 왜 가속도가 5일까 이런 거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5라는 가속도는 g를 절반한 거잖아. 그러면 결국 이 물체는 빗면 따라 내려가면서 가속도가 5라는 거는 얘는 2분의 1g 가속도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떨어졌으면 가속도 g잖아. 빗면이니까 어정쩡해서 2분의 1이 붙은 건데 그 정보가 사실 이거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어떤 물체가 올라가든 자기 중력에 얼마 되는 성분을 받는다. 절반 되는 성분을 힘을 받을 거다. 자, 기니디 원하는 거 찾자. 자,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자, 이 물체의 질량이 2kg에서 20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 얼마 받는다? 10N 받는다. MA 2kg이 가속도 오니까 10N 받는다. 맞아. 니은 경사면에 따라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뭐 VT 그래프 워낙 잘 나와 있네. 0에서 속도 10 찍으면서 2초 동안 이동했잖아. 그러면 평균 속도 얼마로? 5로 2초 동안 이동했다.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10m 이동했다. 맞다. 다음, 이거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나 감소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은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를 워낙 잘 구해놨잖아. 이 물체는 이쪽으로 10N 받는다 했고 얘가 이동하는 거리가 10m다 했어요. 그러면 중력이 얼마나 일을 했니? 포텐셜 에너지 얼마나 감소했니? 물어보면 곱하면 된다 이거죠. 100줄 감소했다. 근데 10m 내려오면 얘는 떨어진 높이는 얼마인 상황이다? 5m 상황이니까 mgh 5m 감소했다 해서 100줄 해도 상관이 없다. 물체 한일은 100줄이다. 오케이. 탄성 에너지는 좀 쉬었다가 하자.